우리나라 전래동화 소가 된 게으름뱅이. 강 건너 마을에 소문난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씻지도 않아서 온몸에 때가 꼬질꼬질했어요. 그저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했지요. 물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으름뱅이의 아내가 고생을 했지요.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밭도 갈고 논도 매야 했거든요. 하루는 아내가 밥상을 차려오니 게으름뱅이가 밥을 볼에 초독초독 얹지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히네요. 밥 먹으러 일어나기도 귀찮네. 요렇게 해두면 누워서도 밥을 먹을 수 있지. 아내는 한숨이 절로 났어요. 아유, 나가서 소에게 연물이라도 주시오. 아내 등살에 게으름뱅이가 외양간으로 갔어요. 소야, 너는 참 좋겠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다음에는 소로 태어나고 싶네.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소리를 꽥 질렀죠. 아이고, 소한테는 밭일이라도 시키지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화가 난 아내는 게으름뱅이의 엉덩이를 뻥 걷어차 버렸어요. 쫓겨난 게으름뱅이는 어슬렁거리며 뒷산에 올라갔어요.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이나 자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소의 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탈이 금방이라도 음매하고 울 것 같았죠. 게으름뱅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뭐에 쓰려고 탈을 만드시오? 이건 소원을 들어주는 탈이라오. 게으름뱅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게으름뱅이는 덥석 소의 탈을 집어 머리에 썼어요. 그러자 속이 울렁울렁 머리가 빙글빙글하더니 숨이 콱콱 막혀왔죠. 게으름뱅이가 놀라서 탈을 벗으려는데 글쎄 탈이 머리에 딱 붙어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버둥대는 게으름뱅이의 손이 뭉툭해지고 온몸에 누런 털이 삐죽삐죽 솟았어요. 그러더니 맙소사 진짜 소가 되어버렸네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마구 소리쳤어요. 어르신, 이거 좀 벗겨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하지만 게으름뱅이의 입에서는 음메, 음메. 소리만 나올 뿐이었어요. 내 소원대로 소가 되었으니 울지 말고 얼른 따라오너라. 이랴.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산을 내려갔어요. 할아버지는 북적북적한 장터로 갔어요. 한 농부가 다가와 소의 등허리를 툭툭 두드리며 이랬지요. 하하, 이놈 덩치가 커서 일 잘하게 생겼네요. 이 소가 탐나면 데려가게나. 내 공짜로 줌세. 마침 소를 사러 왔던 농부는 뛸 듯이 기뻐했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요. 대신 쉬지 말고 매일 일을 꼭 시키게. 그리고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어버리니 절대로 먹이지 말게나. 할아버지는 휘적휘적 가버리고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집으로 끌려갔어요. 다음 날 농부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소를 끌고 밭으로 갔어요. 오늘은 이 밭을 전부 갈아야 한다. 농부는 무거운 멍에와 쟁기까지 소에게 매달았어요.
게으름뱅이는 마구 발버둥을 쳤어요.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요. 게으름뱅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놈의 소가 하라는 일은 않고 왜 이리 시끄러워? 농부는 소의 등짝을 철썩 내리쳤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날랐어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하지만 잠깐이라도 쉬려고 하면 농부가 마구 때렸어요. 이 게으름뱅이 소! 어서 서둘러 어서! 이러다 해가 지고 말겠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추운 밤 외양간에 묶인 게으름뱅이는 몹시 슬펐어요.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배도 무척 고팠죠. 집에 가고 싶다. 둥근 달을 보니 아내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 나 대신 일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으름뱅이는 밤새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다음 날도 게으름뱅이는 새벽부터 돌밭을 갈았어요. 돌밭은 갈아도 끝이 없었어요. 게으름뱅이는 커다란 돌에 발이 걸려서 몇 번이나 넘어졌죠. 이리야, 더 빨리 움직여! 농부는 숨 돌릴 새도 없이 일을 시켰어요. 바로 그때 저만치 있는 무밭이 보였어요. 그래,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달려가 와작와작 물을 먹었어요. 너 이놈, 당장 나오지 못해? 깜짝 놀란 농부가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그 순간 갑자기 게으름뱅이의 몸에서 소의 가죽이 훌렁 벗겨지고 머리에서 소의 탈이 떨어져 나갔어요. 소가 사람이 됐다! 농부는 소스라치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게으름뱅이도 믿겨지지 않아서 자기 몸을 더듬었어요.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이 되었어. 게으름뱅이는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갔어요. 여보, 내가 돌아왔어. 게으름뱅이는 울면서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도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아내도 반가워서 엉엉 울었어요. 앞으로는 당신 고생 안 시키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리다. 게으름뱅이는 아내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대요.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아주 딴 사람이 되었어요. 논일 밭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이웃의 어려운 일도 앞장서서 도와줬대요. 이제 게으름뱅이는 소문난 부지런쟁이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반쪽이. 옛날에 적 한 마을에 자식 없는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정성껏 빌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꿈에 삼신할미가 나타났어요. 우물에 있는 잉어 3마리를 잡아먹으면 아들 셋을 낳을 것이요. 다음날 부인이 우물에 가보니 커다란 잉어 3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부인은 바가지를 내려 잉어를 모두 건져냈죠.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해요? 난데없이 고양이가 나타나 잉어 1마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얼른 쫓아갔지만 그새 반쪽을 먹어치워버렸네요. 부인은 할 수 없이 잉어 2마리하고 반을 먹었죠.
10달이 지나 부인은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중 막내가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다리도 하나, 코도 반쪽, 입도 반쪽인 반쪽이더래요. 생김새는 여러 아이들과 달랐지만 반쪽이는 똑똑하고 기운 센 아이로 잘 자랐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첫째와 둘째가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반쪽이도 형들을 따라 나섰죠. 얘, 너랑 다니면 창피해. 형들은 졸졸 따라오는 반쪽이를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고 가버렸어요. 반쪽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불끈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쑥 뽑혔죠. 반쪽이는 나무를 짊어진 채 콩콩 형들을 쫓아갔어요. 형님들, 같이 가요. 이그, 저놈이 또 쫓아오네. 형들은 반쪽이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번에는 반쪽이를 바위에 칭칭 묶어두고 갔죠. 반쪽이는 이를 꽉 물고 얼굴이 벌개지도록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무거운 바위가 훌쩍 들렸죠. 반쪽이는 바위를 짊어진 채 다시 형들을 쫓아갔어요. 형님! 형님! 반쪽이가 또 쫓아오자 형들은 반쪽이를 동아줄로 칭칭 감았어요. 이번에는 절대 못 쫓아올걸? 형들은 무서운 호랑이 굴 앞에 반쪽이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가버렸어요. 어느새 호랑이들이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와 반쪽이를 빙 에워쌌죠. 호랑이들이 입을 쪽 벌리고 달려들자 반쪽이는 동아줄을 툭 끊어내고 하늘을 높이 뛰어올랐어요. 이야! 한 발로 호랑이의 등짝을 내리찍고 또 한 손으로는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 던졌죠. 단단한 머리로는 호랑이의 얼굴을 후려치고 눈 깜짝할 사이 호랑이들은 모두 쓰러지고 말았대요.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잔뜩 지고 길을 걸었어요. 지나가던 부잣집 영감이 그 가죽을 보고 욕심이 왈칵 났죠. 이복의 젊은이 나랑 내기하려나? 예? 내기요? 자네가 내 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내 딸과 혼인을 시켜주겠네. 대신 실패하면 호랑이 가죽을 몽땅 나한테 넘기게. 그러자 반쪽이는 넙죽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날 밤 영감은 식구들을 불러 모아 집안 곳곳을 잘 지키라고 일렀어요. 호호! 쟤까진 놈이 어찌 내 딸을 데려가겠어. 이제 호랑이 가죽은 모두 내 거야. 그런데 밤을 꼴딱 새워도 반쪽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영감은 식구들을 집안 곳곳에 세워두었죠. 하지만 반쪽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쪽이는 사흘째가 되어서야 영감 집으로 향했어요. 영감네 식구들은 쿨쿨 자고 있었어요. 이틀 밤을 꼬박 새웠으니 졸음을 참을 수가 있어야죠. 반쪽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머슴들의 상투를 한데 묶었어요. 아들한테는 커다란 소뚜껑을 씌워두고 며느리 입에는 피리를 물려 놓았어요. 영감 수염에는 기름을 바르고 마누라 소매자락에는 자갈을 잔뜩 채워넣었답니다. 반쪽이는 슬그머니 딸의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콜콜 잠든 딸에게 벼룩을 한 줌 뿌렸어요. 딸은 머리를 슬슬 긁더니 온몸을 박박 긁어댔죠. 아이고 가려워라.
아이고, 나 죽네. 딸이 정신없이 방에서 뛰쳐나오자 반쪽이는 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소리쳤어요. 반쪽이가 따님을 데려갑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깜짝 놀랐겠어요. 영감이 불을 켜려고 부싯돌을 탁탁 치다가 기름 바른 수염에 불이 붙고 말았네요. 아이고, 영감, 이를 어째요? 마누라가 불을 끄려고 손을 내젓자 소매자락에 든 자갈이 영감의 턱을 탁탁 때렸어요. 솥뚜껑을 뒤집어 쓴 아들은 하늘이 무너졌다고 소리치고 며느리는 피리만 삑삑 불어댔죠. 모슴들은 내상투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지 뭐예요. 부잣집 영감은 약속대로 반쪽이와 딸을 혼인시켰어요. 호랑이와 가죽을 얻으려다 혼쭐이 나긴 했지만 지혜로운 반쪽이가 퍽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색시도 착하고 똑똑한 반쪽이가 내심 좋았어요. 반쪽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뒤로 반쪽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에는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반쪽이를 본 사람이 있대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반쪽이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 건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 어느 나라에서 젊은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서 말했죠. 어진 임금이 될 터이니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전해주시오. 임금님은 밤낮 없이 나라 일을 돌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임금님이 거울을 들여다보니 귀가 길쭉해졌지 뭐예요. 임금님은 너무 놀라 입이 쭉 벌어졌어요. 누가 알게 될까봐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귀는 날마다 쑥쑥 자랐어요. 임금님은 모자로 귀를 가려보았지만 자꾸 귀가 삐져나왔어요. 내 귀가 당나귀 귀만큼 커졌구나. 이제 모자도 맞지 않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임금님은 자나깨나 커다란 귀가 걱정이었어요. 임금님은 고민 끝에 모자장이를 불렀어요. 내 귀를 가릴 새 모자를 만들어 다오. 모자장이는 임금님의 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 수가?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임금님은 모자장이에게 단단히 일렀죠. 며칠 뒤 모자장이는 임금님에게 새 모자를 바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꾸 임금님 귀가 떠올랐어요. 아이고, 말하고 싶어 못 살겠네. 모자장이는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벌을 받을까봐 꾹 참았어요. 참다 못한 모자장이는 깊은 산속 대나무 숲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날부터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바람이 휙 불 때마다 대나무 이파리가 서로 부딪히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스스스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스스스스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게 무슨 소리지? 대나무 숲을 지나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순식간에 나라 안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자네 그 이야기 들었나?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군. 어휴, 듣고 말고요. 참 별일도 다 있죠? 소문은 점점 퍼지고 퍼져서 마침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당황한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당장 대나무들을 몽땅 베어라! 대나무를 모두 베어내자 이상한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얼마 뒤 대나무를 벤 자리에 한 농사꾼이 산수유 나무를 심었어요. 산수유 나무는 쑥쑥 자라 노란 꽃을 피웠죠. 그런데 바람이 불자 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그락사그락.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스스스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세상에 비밀은 없구나.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제 모두 나를 비웃겠지? 임금님은 방 안에 콕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나란 일도 돌보지 않고 신하들도 만나지 않았죠. 보다 못한 정승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전하, 왜 그리 괴로워하십니까? 임금님은 망설이다 모자를 벗었어요. 그런데 정승은 놀라지도 않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임금님의 귀는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데 귀가 큰 것이 어찌 흉이 되겠습니까, 전하? 그날 밤 임금님은 궁궐뜰을 거닐며 생각했어요. 정승의 말이 맞아. 내가 임금답지 못했구나. 임금님은 그동안 안절부절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임금님은 당당히 귀를 내보이며 말했지요. 앞으로 나는 이 커다란 귀로 백성들의 말에 더욱더 귀 기울일 것이요. 그 뒤로 당나귀 귀 임금님은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효녀 심청. 옛날 어느 마을에 앞 못 보는 신봉사와 딸 심청이 살았어요. 신봉사는 딸을 얻고 더듬더듬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어미 없는 우리 딸, 젖 한 번만 물려주시오. 아이고 가여워라. 마을 안악들은 너도나도 심청에게 젖을 물려주었어요. 덕분에 심청은 무럭무럭 잘 자랐지요. 어느덧 심청은 15살이 되었어요. 심청은 집집마다 다니며 바느질도 해주고 부엌일도 거들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버지를 살뜰히 모셨죠. 정아, 일이 힘들지? 신복사가 걱정하면 심청은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봉사가 길을 가다가 개천에 퐁당 빠지고 말았어요. 때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만. 그러자 스님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거 참 딱하구려. 쌀 300섬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요. 에? 정말입니까, 스님? 눈만 뜰 수 있다면 바치다 마다요. 신봉사는 스님과 덜컥
약속해버리고 말았어요. 일을 어찌할꼬.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 많은 쌀을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신봉사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심청은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염려 마세요, 아버지. 제가 방법을 꼭 찾아볼게요. 다음 날 마을이 시끌시끌했어요. 아유, 뱃사람들 말 들었어요? 인당수 파도가 하도 심해서 바다에 바칠 처녀를 찾는다네요. 자그마치 쌀 300섬을 준다죠? 심청은 이 말을 듣고 곧장 부둣가로 갔어요. 제발 저를 인당수에 데려가 주세요. 심청은 뱃사람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지요. 드디어 배가 떠나는 날이에요. 심청은 정성껏 아침을 차렸어요. 밖에는 뱃사람들이 와 있었지요. 아버지, 쌀 300섬을 구했으니 꼭 눈을 뜨실 겁니다. 제가 없어도 부디 건강하세요. 심청은 신봉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뱃사람들을 따라 나섰어요. 신봉사는 맨발로 뛰쳐나와 바닥을 뒹굴며 울었어요. 정아, 가긴 어딜 가느냐? 너 죽고 나 눈 뜨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정아. 그 모습에 뱃사람들도 울고 마을 사람들도 울었지요. 심청을 태운 배는 흘러 인당수에 다다랐어요. 갑자기 맑은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쏴쏴 빗줄기가 내리쳤어요. 거센 파도에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죠. 심청은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리고 시퍼런 인당수에 붕덩 뛰어들었지요. 차디찬 바닷물이 심청을 집어삼켰어요. 심청은 깊은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았지요. 눈앞에 가물가물 아버지 얼굴이 보였어요. 아, 아버지. 심청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심청이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용왕님이 앉아 있었어요. 정아, 내 효심이 참 지극하구나. 내가 때를 보아 널 바깥 세상으로 보내주마. 그때까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거라. 얼마 뒤 인당수 위에 커다란 연꽃이 떠올랐어요. 마침 지나가던 뱃사람들이 연꽃을 보았지요. 이야, 어쩜 저리도 크고 아름다울까? 뱃사람들은 조심조심 연꽃을 건져서 임금님께 바쳤답니다. 임금님은 연꽃을 연못에 띄워두고 날마다 바라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꽃잎이 활짝 열리더니 아리따운 심청이 나타났죠. 분명 하늘이 보낸 사람이로다. 임금님은 심청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심청은 왕비가 되어서도 늘 아버지 걱정뿐이었어요. 하루는 심청이 달을 보며 우는데 임금님이 물었지요.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피우시오? 심청은 그동안의 일을 임금님께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눈은 뜨셨는지 어찌 지내시는지 알 길이 없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전하. 임금님은 심청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말했어요.
앞 못 보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벌입시다. 아버님이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면 꼭 만나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궁궐에 잔치가 열렸어요. 하지만 신봉사는 보이지 않았지요. 심청은 애타게 궁궐 문만 보고 또 보았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마침내 신봉사가 궁궐로 들어섰어요. 심청은 신봉사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갔죠. 아버지! 설마 이 목소리는 정의가 아니냐? 신봉사는 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보이지도 않는 눈을 부릅떴어요. 바로 그 순간 신봉사의 눈이 번쩍 떠졌지요. 보인다. 보여. 내 딸 창이가 보이는구나. 신봉사와 심청은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았어요. 그 뒤로 심청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한 건 쌀 300석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심청의 지극한 효심이었어요. 사람들은 오래오래 심청을 기억하며 그 효심을 마음 깊이 새겼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머리 헌댕이 코 훌쩍이 눈 첩첩이. 옛날 어느 마을에 손바닥만한 서당이 있었어요. 개구쟁이 셋이 이 서당에서 글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요 놈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바로 머리 헌댕이, 코 훌쩍이, 눈 첩첩이었답니다. 참 별난 이름도 다 있죠. 요 놈들 이름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머리 헌대가 가렵다고 시도 때도 없이 머리를 팍팍 긁으니 머리 헌댕이고요. 콧물이 줄줄 흘러서 틈만 나면 소매로 쓱쓱 닦으니 코 훌쩍이고요. 첩첩이 낀 눈곱에 파리가 꼬여 늘 파리를 쫓느라 야단이니 눈 첩첩이었답니다. 훈장님이 글을 읽을라 치면 머리 헌댕이가 머리를 긁적긁적 긁고 코 훌쩍이가 콧물을 쑥쑥 닦고 눈 첩첩이가 두 팔을 휘휘 내저었어요. 아이고 이놈들아 가만히 좀 있거라. 정신 사나워서 글을 가르칠 수가 없구나. 아휴. 훈장님은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아이들은 서로 내 탓이라며 투닥투닥 다투었어요. 코 훌쩍이가 머리 헌댕이한테 뭐라고 하면 머리 헌댕이는 눈 첩첩이를 나무라고, 눈 첩첩이는 코 훌쩍이를 흉보았어요. 이러니 무슨 글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훈장님이 먹음직스러운 떡 한 바구니를 들고 오셨어요. 떡을 보자 머리 헌댕이는 입이 해벌쭉, 코 훌쩍이는 침이 뚝뚝, 눈 첩첩이는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그런데 훈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요 떡 맛있겠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떡을 주마. 이 떡은 딱 한 사람만 먹는 거야. 그러자 아이들은 눈이 동그래져서는 방석 위에 똑바로 앉았어요. 아무리 머리가 가려워도, 아무리 콧물이 흘러도, 아무리 파리가 들러붙어도 꾹 참았죠. 어허허, 녀석들 얌전하니 참 좋구나. 원장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는다는 게 어디 쉬운가요? 머리 흔댕이는 머리가 근질근질,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어요. 거울짝이는 콧물이 줄줄줄,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지요. 눈첩첩이는 온 동네 파리가 떡지덕지, 온몸이 베베 꼬이고 말았어요. 참다 못한 머리 헌댕이가 꾀를 냈어요.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제 산에 갔는데 말이야. 숲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노루가 뿔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다 뿔, 저기다 뿔. 머리 헌댕이는 머리에 뿔난 흉내를 내며 가려운 곳을 꾹꾹 눌렸어요. 그 모습을 본 코울짝이가 얼른 이야기를 이어받았어요. 그래, 그 노루를 잡으려고 사냥꾼이 활을 쐈잖아. 코울짝이는 활시위를 당기는 신용을 하며 소매로 코를 쓱 닦았어요. 이리 가면 이리 쏘고 저리 가면 저리 쏘고. 코울짝이는 계속 활을 쏘는 척하며 코를 실컷 닦았죠. 아니야, 아니야. 눈첩첩이도 얼른 끼어들었어요. 노루는 뿔이 없었어. 사냥꾼도 활을 쏘지 않았단 말이야. 눈첩첩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두 손을 마구 내저으며 파리를 내쫓았어요. 새 친구는 계속 이야기를 하며 팍팍팍 쓱쓱쓱 휘휘휘휘휘 정신없이 머리를 긁고 코를 닦고 다리를 쫓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훈장님은 너털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 요 녀석들. 내가 졌다. 내가 졌어. 훈장님이 웃자 새 친구도 따라서 크게 웃어댔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웃겼거든요. 내가 괜한 내기를 시켰구나. 너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야. 훈장님이 떡을 내주며 말했어요. 새 친구는 정답게 떡을 나누어 먹었죠. 그 뒤로 머리 현댕이, 코울적이, 눈첩첩이는 늘 함께 다니며 사이좋게 지냈어요. 셋은 언제나 서로 돕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방귀쟁이 며느리. 과수원 집에 참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이마는 사과처럼 반짝반짝, 뒷뺨은 살구처럼 발그레했지요. 또랑또랑 까만 눈은 잘 익은 포도알 같았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목소리는 사근사근, 발걸음은 사뿐사뿐. 몸놀림도 아주 바지런했어요. 모두들 며느리를 복덩이라며 좋아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보송보송 뽀얗던 며느리 얼굴이 날이 갈수록 누렇게 변했어요. 며느리는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온종일 왔다 갔다 했죠. 하루는 시아버지가 자상하게 물었어요. 아가, 왜 그러니?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게야?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모기 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은 방귀를 못 뀌어서 그래요. 뭐? 방귀 때문이라고? 식구들은 배를 잡고 깔깔 웃어댔지요. 뒤뜰로 가면 멍멍이가 빤히 쳐다보고 방으로 들어가면 서방님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 부끄러워서 방귀를 낄 수가 있어야지요. 아유 얘야,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괜찮으니 맘 놓고 시원하게 끼려무나. 시어머니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볼이 빨개진 며느리가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리자 피식피식 삐용 스리슬쩍 방귀 소리가 났어요.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방귀 소리도 참 얌전하다. 그러지 말고 마음껏 끼라니까. 눈치를 보던 며느리는 엉덩이를 하늘로 번쩍 치켜들었어요. 뿍뿍 뿌르르륵 뿡뿡 뿌르르르릉. 요란한 방귀 소리에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한번 시작한 방귀는 그치질 않네요. 부두두둑 피용! 시아버지는 붕 천장으로 솟아올랐어요. 뿌르르르 빵빵! 시어머니는 우당탕 지붕을 뚫고 나갔지요. 뿌뿌뿌뿌 뿡뿡! 남편은 대굴대굴 마당에 나가 떨어졌어요. 뿡뿌르뿡뿡 빵뿌라빵빵 뿡빵뿡빵 뿌뿡뿡뿡빵빵. 이제 며느리는 폭풍 같은 방귀를 뀌었어요. 기둥이 흔들흔들, 지붕은 들썩들썩. 금방이라도 집이 통째로 날아갈 것만 같았죠. 아이고 얘야, 이제 그만 좀 끼어라. 여보, 제발 멈추시오. 식구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방귀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나 봐요. 드디어 며느리가 방귀를 멈췄어요. 집은 엉망이 되고 식구들은 죽다 살아났지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방귀를 한 번만 더 뀌었다가는 집이 모두 무너지겠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이고, 이러다 사람도 잡겠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지요. 화가 난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내쫓기로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진정에 잠시 가 있거라. 시아버지는 나귀에 짐을 실어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씩씩대며 앞만 보고 걸어갔죠. 며느리는 말없이 뒤를 따랐어요. 훌쩍훌쩍 눈물만 흘리면서 말이에요. 친정까지 가려면 한나절은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초가을 볕이 몹시 따가웠죠. 땀도 나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말랐어요. 아이고 얘야, 잠깐 쉬었다 가자.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배나무 아래 덜썩 주저앉았어요. 나무에는 탐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시아버지가 꿀꺽 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아이고, 저 배 한 입만 먹었으면 참 좋겠다. 아이고. 며느리는 물끄러미 배나무를 올려다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제가 배를 따드릴게요. 대신 잠깐만 멀찍이 떨어져 계세요. 며느리는 배나무 꼭대기를 향해 방귀를 뀌었어요. 뿡뿡뿡 빵빵빵. 그랬더니 투두둑 배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수북히 쌓인 배를 보고 시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호, 과연 대단한 방귀로구나. 시아버지는 얼른 배 하나를 집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지요.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목이 타는 것 같더니 내 덕분에 살았다. 아이고 고맙다 아가. 며느리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휴, 이러다 해 떨어질라. 서둘러 가자.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또 앞장섰어요. 그런데 오던 길을 성큼성큼 돌아가지 뭐예요? 아버님, 그쪽 길이 아닌데요.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시아버지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얘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생각해보니 내 방귀도 다 쓸모가 있구나, 아가.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방귀가 끼고 싶을 때면 과수원으로 달려갔대요. 잘 익은 과일나무를 골라 뿡삑 뿍뿍 뿅 방귀를 뀌면 과일들이 후두둑 떨어졌죠. 며느리 방귀 덕에 과수원집 식구들은 과일 따는 고생을 덜었어요. 그래서 모두 방귀쟁이 며느리를 아꼈대요. 며느리 방귀는 복방귀라면서 말이에요.